네. 자, 넘어가서,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을 잘 그려서 풉시다. 수직선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 그 아래쪽에, 포커스 보여요? 포커스? 의외로 좀 잘 안 되시는 친구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이것도 애들이 좀 잘 못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포커스 257페이지 아래. 자, 연립부등식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였어요. A 이상이고 A 이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두 수직선을 그릴 때는 경계값 표시해주고 다른 높이로, 그렇지? 다른 높이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부등식이면. 그러면 딱 겹쳐질 때가 언제일 때 겹쳐지냐면 A일 때 겹쳐지잖아.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딱 하나로 나옵니다. X는 A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의외로 좀 잘 못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번이죠. 2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잘 못하시는 친구들이 있어. 2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X는 A 이하면서 동시에 X는 A 초과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수학에서 연립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연립할 때 이렇게 쓰고 얘는 동시에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동시에 된다. 동시에 얘랑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러려면은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써주죠. 자, A 이하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뭐가 돼야 돼? A 초과가 된다면 노란색은 채워져 있고 빨간색은 비워져 있으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되라라고 했었을 때 얘는 해가 없죠. 해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에 3번도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서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기 1번은 뭐 중학교 2학년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보기 2번을 잠깐 볼게요. 보기 2번을 좀 잘 못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보기 2번에 1번만 잠깐만 해봅시다. 자, 부등식이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땐 또 왼쪽에 있는 1번 부등식과 오른쪽에 있는 2번 부등식을 동시에 돼야 된다 라고 해석해서 같이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연립해주고 그 다음에 이항을 해주는데 될 수 있으면은 x의 개수가 양수가 나오게끔 이항해주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x 이쪽을 이항해주면 x 되죠. 1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x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얘가 3x가 되겠고 2를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3 되죠. 이제 얘 뒤집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고 3 나눠주고 위치 바꿔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립하게 되면 자, 수직선 그려가지고 그렇지? 위에 부등식은 마이너스 1 초과 그렇지? 두 번째 부등식은 1 이상 두 부등식이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정답 뭐가 된다? x는 1 이상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1번 자, 이번에 1번을 보기 전에 아래쪽에 포커스부터 먼저 봅시다. 포커스. 자, 포커스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값 x는 밑줄 긋자. 절대값 x는 수직선 위에 원점에서 x까지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가 a보다 작다라는 것은 얘가 원점하고 거리가 a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어느 점에서 어느 점까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등식은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다일 때는 사이값으로 처리하면 돼요. 작다일 때는, 절대값이 작다일 때는 사이값으로 처리하면 된다. 자, 만약에 a보다 크다일 때는,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큰 경계값보다는 크고 작은 경계값보다는 작다. 그래서 크다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얘는 큰 작자. 큰 경계값보다 크고 작은 경계값보다 작다. 그래서 큰 작작이라고 그냥 편하게 부를게.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2번이 이해가 되죠? 2번이 이해가 된다. 이번에 3번만 또 잠깐만 설명을 하면, 성질 2번에 3번만 잠깐만 설명하면, 이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절대값 x가 1하고 2 사이라는 얘기는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누구랑 누구 사이? 1하고 2 사이라는 얘기니까 오른쪽에 하나 있겠고 왼쪽에도 하나 있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푸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거나, 또는 1하고 2 사이가 되면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1하고 2 사이가 된다라는 얘기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됐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크게 보기 3번은 꼭 한번 다 풀어보세요. 알겠지? 보기 3번은 꼭 한번 다 풀어보시길 바라고, 보기 4번과 보기 5번도 각각 풀어보도록 합시다. 특히 보기 5번에 2번이 잘 나오죠, 시험에. 이제 보기 5번에 2번 별표 치시고. 자, 보기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4번은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네모라고 본다면 굳이 치환하지 않을게. 이 네모가 누구랑 누구 사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랑 2 사이여야 된다, 이 네모가. 그지? 자, 얘는 빨간색 네모라고 본다면 이 빨간색 네모는 큰 작작 하시면 되겠죠. 큰 근보다는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큰 근보다는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얘는 양변에 3을 빼주고, 요 녀석은 양변에 1 빼준 다음에 1 빼주면 마이너스 6,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을 할 텐데 반드시 수식성 그어서 나타내시면 경계값이 총 4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6 이렇게 있고, 자, 첫 번째 부등식은 사이값으로 이렇게 처리해주고, 자, 두 번째 부등식은 다른 높이로 큰큰 작작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으니 됐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사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뭐야, 여기 왜 바뀌었어? 여기 말 4라고 해야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보기 5번은 별표 치시고, 보기 5번 절대값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숫자가 아닐 때는, 경계값들이 숫자가 아닐 때는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야 돼요. 케이스 분류해서. 케이스 분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보기 5번에 1번. 자, 처음에는 잘 봐. 이거 케이스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경계값이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누구일 때야? x가 2일 때지. 그러면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이 추식선은 몇 등분 돼요? 2등분 된다, 그치?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몇 개로 쪼개서 푼다? 2개로 나누어서 풉니다. 그래서 얘는 케이스 분류를 2개로 하죠. 자, 첫 번째 케이스 x가 2보다 작을 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2보다 클 때인데 2일 때가 왕따 되잖아. 보통 이제 크다라고 했을 때 등호 붙여줍니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 해줘서 2일 때도 같이 따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작을 때 요 절대값이 뭘로 풀린다? 음수로 풀리겠지? 자, 음수로 풀리는데 절대값이 사라진 흔적은 항상 괄호로 남게 되고, 끝까지 푸시게 되면 요렇게 이항하는 게 낫겠죠? 요렇게 이항해주면 여기 3x 3 나눈 다음에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반드시 요 결론과 문제 조건은 항상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는 항상 동시에 돼야 돼요. 얘 따로 되고 얘 따로 되지 않잖아. 요런 가정에서 요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반드시 문제 조건과 나온 결론을 연립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연립하시게 되면 어떠한 녀석이 나오냐? x는 1이랑 2 사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야. 잘 연습하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2보다 클 때는 요 부등식이 그대로 풀리겠죠? 자, 그대로 풀리겠고, 또 적당히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연립하시면 뒤집으면 이렇게 되지. 요 부등식하고 요 부등식을 또 마찬가지로 연립합니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동시에 되려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x는 2보다 크다. 애매하면 수식성 그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 잘 봐.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무슨 관계냐면 또는 관계입니다. 또는 관계. 자, 또는 관계는 부등식을 합쳐서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부등식을 어떻게?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는 관계이기 때문에 합쳐서 표현하면 최종적인 정답은 x는 1 이상이다 라는 범위로 나오게 된다 라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나중에 이 2번을 좀 다르게도 풀어볼 거예요. 풀이가 두 개가 있는데, 가장 이제 정석적인 풀이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정석적인 풀이로 풀면 얘는 절대값 아니 0이 될 때가 언제랑 언제다?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겠죠. 그러면 이 x라는 수직선이 몇 칸으로 쪼개지냐? 총 3칸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몇 개로 한다? 총 3개로 나누어서 요 위에 있는 절대값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클 때. 항상 크다라고 되어 있을 때 등호 붙여주고요. 그렇지? 자, 케이스 나누어서 보시게 되면 자, 얘는 어떻게 돼? 둘 다 절대값이 음수로 풀립니다. 양수로 풀리는지 음수로 풀리는지는 대략적인 숫자를 집어넣어서 감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 대충 마이너스 2 정도 집어넣어도 둘 다 음수로 풀리잖아. 부등호 방향 바뀌죠. 둘 다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학교 시험에서는. 됐지? 둘 다 이때는 음수로 풀리겠고, 그러면 좌변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런 식으로 계산되겠죠? 그지? 1 이항해주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요렇게 되겠다. 그지? 그죠? 요렇게 나오시게 되고.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 연립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 연립해서 써야지. 얘랑 얘가 동시에 돼야 되지. 연립해서 쓰면 첫 번째 조건에서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커졌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부등식은 양수로 풀리게 되고, 여전히 2보다 작기 때문에 두 번째 부등식은 음수로 풀려요. 계산을 하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3은 5보다 크다 라는 개똥 같은 식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3이 5보다 클 리가 없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 해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요 조건에서는 뭐 동시에 해도, 그렇지? 연립을 해도 해가 없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2보다 클 땐 둘 다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겠죠. 양수로 풀리고 계산하시게 되면 x는 3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문제 조건과 동시에 돼야 되니까 연립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는 3보다 크다.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전부 다 무슨 관계다? 또는 관계. 뭐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범위를 합쳐서 나타내면 돼요.
네, 요거는 중요해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마플 보충 요것도 중요해요. 별표 치시고, 애들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질문 중에 하나니까 뭐 별표 안 쳐라는 게 없죠. 그만큼 애들이 부등식을 좀 어려워해요. 자, 바로 자, 이때 동안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을 그냥 충분히 이용하시면 돼요. 차분하게 이용하시면 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x 플러스 y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x 플러스 y는 그냥 직관적으로 두 부등식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좌경계값은 뭐가 되겠고 0 되겠고, 그러니까 이 두 부등식을 더하면 된다 얘기야. 여기는 x 플러스 y 되고 여기는 5 붙여주면 됩니다. 얘는 별로 안 어렵죠. 자,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자, 두 개를 이제 빼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저 책 위에 있는 것처럼 뺄셈 하면 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천천히 한번 해보자. 뭐를 구하냐면 마이너스 y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나경아, 저기 서서 듣자. 괜찮겠어? 졸면 안 돼? 집중 바짝 해야 돼? 나중에 놓친 부분 있으면 나중에 집에서 꼭 들으세요. 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지. 얘를 다시 뒤집어요. 자, 뒤집어주고, 자, 원래 썼던 x를 다시 한번 써줍니다. 자,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더하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온다? x 마이너스 y의 범위가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조금, 여기 경계값이 마이너스 4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거든. 여기서 애들이 질문하는 게, 여기는 등호 안 붙고 여기 등호 붙지. 여기서 얘가 등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얘는 마이너스 3이 정확하게 될 수 있지만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동시에 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4라는 값도 정확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둘 다 등호가 붙여줘야만 더했을 때 등호가 붙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빠지면 등호 성립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등호를 생략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개 더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등호를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이거 의외로 좀 애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곱하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곱하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많이 틀려요? 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곱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 다 곱하는 거야. 다 곱했을 때 가장 큰 값이 6이지. 그리고 2랑 3은 동시에 되니까 등호 붙여주면 돼요. 근데 다 곱했을 때 가장 작은 경계값은 3이랑 마이너스 1 곱했을 때거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곱했을 때가 최소가 되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줘야 되고, 0이는 등호 붙이면 얘가 안 붙기 때문에 등호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의외로 좀 애들 잘 못한다잉.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3번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4번. 자, y분의 x의 범위를 구할 때는, 자, 뭐부터 구하냐면, 잘 봐. 얘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조금 힘들고요. 자, 양변에 역수 취하게 되면, 역수 취하게 되었을 때도 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이제 얘를 뒤집어서 쓰면, 다시 뒤집어서 쓰면, 3분의 2 이상이 되겠죠. y분의 1. 그리고 얘는 1 사이가 되겠고, x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가 되니까, 이제 이 녀석을 다 곱해보는 거지. 오케이? 다 곱해서, 요렇게 곱했을 때가 최대고, 요렇게 곱했을 때가 최소지. 둘 다 등호가 제외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우니까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기 2번도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익힘 1번은 한번 본인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연립부등식이니까. 쓱쓱 넘어가고, 이제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2-2번이죠. 그치? 2-2번 별표치고. 그치? 이번 독서 시험에도 나왔잖아. 그지? 2-2번 같은 형태가. 정수 관련된 문제를 꼭 학교쌤이 내고 싶을 거야. 최근에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많이 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니까 쉬운 문제부터 풀면서 연습해 봅시다. 자, 익힘 2번에 익힘 2번에 2번 보시면 자, 두 부등식을 연립해야 돼요. 얘는 그냥 미리 전개할게. 자, 이렇게 두 부등식이 있고 만족하는 정수가 자, 3개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지. 자,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 2항 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x가 1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 이제 적당히 2항 해주면 여기 x 되고, 그치? 여기가 a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 두 부등식을 적당하게 연립하셔서 만족하는 정수가 3개가 되게. 자, 정수 문제는 친절하게 격차점을 이렇게 눈곱을 다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넉넉하게. 자, 이거 언제 해준다? 정수일 때. 정수일 때는 자, 이렇게 눈금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을 그리면 1초가 왔어? 1초가 왔어? 페이지는 62페이지. 자, 만족하는 정수가 3개가 돼야 돼. 하나, 2개, 3개 되고 얘 제껴지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부등식이 요렇게 A 값이 경계값이 여기에 탁 떨어지면, 그지? 2, 3, 4 만족하고 5, 6 제껴지고 만족하는 정수 3개 되겠고, 그치? 그죠? 겹쳐지는 부분에서, 그죠? 그러니까 A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되면 되겠다. A는 4랑 5 사이면 되는데 등호 성립 조건 따져주시면 어디에 등호 붙을 수 있다?
여기에 붙으면은 여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5가 들어가 버려서 4개가 돼버리지. 그래서 4쪽의 경계값이 같아져도 만족하는 정수가 3개 여전히 유지가 되니까 4쪽에 등호 붙여줘도 되죠. 그래서 정답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익힘 3번인데 소금물은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 설명을 드리면 약간 중학교 스타일로 해볼까? 비커 그려볼까요? 자, 비커를 그려보자. 자, 20% 비커로 이렇게 그리잖아. 20% 소금물. 자, 여기에 소금의 양이, 소금물의 양이 얼마입니까? 200g이지.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소금의 양은 요 200g에다가 뭐 곱하면 돼? 100분의 20 곱하면 소금물의 양이 되잖아. 계산하시면 말이야. 소금의 양은 40g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여기에 몇 퍼센트 소금물? 자, 몇 퍼센트 소금물? 그치? 5% 소금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빨리 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고등학교 문제에 비하면 소금물 문제는 쉬운 편에 속합니다. 아시겠어요?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자, 문제에서 자, 5% 소금물의 양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치? 그쵸? 근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를 살짝 봅시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5%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에 5% 소금물의 양을 뭐라고 둘 거냐면 선생님이 자, 이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둘게. 오케이? Xg. 됐어? 그럼 이때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요? 소금의 양은 X에다가 뭐 곱하면 돼? 100분의 5 곱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소금의 양은 20분의 1 X가 되겠네.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제 쓸까? 오케이? 자, 쓸 때 자, 소금물 문제는 물의 양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물의 양에는 진짜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제 소금의 양은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이 되겠지. 그래서 소금의 양은 이렇게 돼요. 소금물의 양은 소금물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섞었을 때 소금물의 양은 X 더하기 200g. 자, 둘 다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농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때 농도는 이거 분의 이거 한 다음에, 그치? 소금물 분의 소금 하신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곱하기 100. 그치? 곱하기 100. 자, 이 곱하기 100 하면은 얘가 몇 퍼센트랑 몇 퍼센트 사이래? 농도가 10%랑 15% 사이래요. 그지?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풀 거면 이렇게 곱하는 게 좀 편하겠죠? 분자끼리. 이렇게 곱하시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정석적으로 푸는 거야.
5x 플러스 4000 되죠? 15. 그 다음에 x가 x 플러스 200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할 거예요. 곱하시게 되면 10x 플러스 2000. 이제 얘랑 얘는 곱하는 거야. 5x 플러스 4000. 자, 15x 더하기 3000. 이렇게 되시겠고, 요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네, 소금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올해는 나올 수 모르겠다. 자, 적당히 이항해 줍시다. 이항해 주면 5x는 2000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항해 주면 10x는 1000보다 커야 되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x는 400 이하, 100 이상. 됐지? 답 쓸 때 이렇게 답 쓰면 학교 선생님이 조금 예민할 땐 틀렸다 할 수도 있어요. 답 쓸 땐 뭐라고 해야 돼? 답 쓸 때는 소금 물의 양은 서술형이면 100g, 단위도 다 써줘야 돼. 활용 문제일 때 단위 안 쓰면 또 감점되는 거 알지? 100g 이상 400g 이하이다. 이렇게 써야 논란의 여지가 없죠. 서술형이면. 됐지? 오히려 뭐가 학교 시험에서 더 자주 등장하냐면 77번하고 78번이 오히려 최근 기출문제에서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요거를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577번은 자, H고등학교 1번부터 볼게요. 자, H고등학교 여러 명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대. 자, 의자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 남고까지만 해석해 볼게.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림 실력이 있으면 좋아요. 자, 그림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긴 의자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위에 3개, 밑에 3개. 중간에 좀 생략해두고. 같이 그리자니까. 나만 그리면 어떡해. 같이 그리자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몇 명씩 앉은 거야? 자, 7명씩 앉은 거야. 맨 끝에도. 자, 7명씩 앉으면 자, 이렇게 5명이 남는데. 오케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학생 수든 의자든 간에 뭐를 x로 잡냐면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둡니다.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두는 것이 식세우기가 편해요. 자,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뒀을 때 학생 수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학생 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7x 다 앉은 풀로 다 앉은 학생이 7x지.
그리고 플러스 5 라고 하면 전체 학생 수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인정? 자, 이번에는 어떻게 앉았대요? 이번에는 8명씩 앉았대. 몇 개 남았대? 의자가 몇 개 남았대요? 5개 남았대. 그지? 자, 그러면 좀 넉넉하게 의자를 7개까지 그려도. 자, 7개 그렸어? 그러면 이렇게 5개 남은 거지. 오케이? 같이 그리자니까. 아니, 남은 그림 어떡해. 같이 그리자니까. 자, 그러면 잘 봐. 여기까지는 8명 꽉꽉 앉은 거지. 근데 맨 마지막 의자는 모든 학생이 다 앉았다는 보장은 없거든. 자, 이렇게 좀 덜 앉아도 의자의 개수가 몇 개 남은 거야? 5개 남은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학생 수는 잘 봐. 얘가 5개지. 요거 전체가 몇 개야? X개지. 이해돼? 그러면 요거 꽉꽉 채워서 앉은 의자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X-5개라고 하면 안 되겠지. 꽉꽉 채워서 앉은 의자의 개수는 X-6개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학생 수는 자, 누구 이상 누구 이하인가? 꽉꽉 다 8명씩 앉은 학생 수가 요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앉으면 의자 6개 남지. 그런데 여기서 한 명 더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자가 5개 남겠죠. 오케이? 그럼 얘랑 누구 차이? 얘 다 앉으면 오케이? X8X-6에다가 8명 다 앉은 경우도 있겠지. 요렇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의자는 1명 앉거나 8명 앉거나 요 사이가 된다라고 두면 되겠지. 이해됐어? 여기가 뭐라고 했어? 학생 수라고 했지.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채우면 돼? 7x 플러스 5 채워놓고 얘랑 얘 연립해서 푸시면 의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은 아니고, 아니, 오늘 수업 아직 많이 남았어. 그 78번. 자, 78번. 자, 78번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 풀기 전에 조금 쉬운 문제 가지고 좀 몸풀기를 좀 해볼게요. 요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냐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3cm고 여기가 5cm요. 여기가 x요. 자,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랑 8 사이에요. 즉, 두 길이의 차와 두 길이의 합 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거는 옆에다 필기합시다.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 x는
두 길이의 차는 절대값이죠. 합사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네. 변수가 하나일 때. 근데 변수가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있어. 지금 문제는 더 빡치죠. 그렇지? 굉장히 빡치는 문제야. 전부 다 변수지. 일단 길이가 음수일 순 없잖아. 일단 길이들이 다 양수여야 돼요. 오케이? 이 길이들이 셋 다 양수여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연립하면 x에 대한 범위가 0하고 6 사이다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것만 되면 되느냐? 아니지.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얘는 그러니까 12-2x는 이거 두 개 더한 것보다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두 개 더한 것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겠고. 오케이? 반대로 이 녀석 2x 플러스 1도 이거 두 개 더한 것보다 작아야겠죠. 이 x도 뭐보다 작아야 돼? 이거 두 개 더한 것보다 작으셔야 돼요. 그지? 얘는 안 따져도 되겠네. 왜냐? 이미 이게 만족하니까. 이제 얘랑 얘만 연립하면 돼요. 오케이? 계산하심은 이제 요거에서 뭐가 나오냐? 요 첫 번째 식에서 적당히 이항해주면 x는 5분의 11보다 크다 라는 식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거 이항해주면 3x, 이항해주면 11, x는 3분의 11보다 작다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요거 3개 연립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정답이 아래 정답 나오죠? 그지? 이해됐습니까? 의외로 이것도 나오면 애들이 좀 많이 틀려서 77번하고 78번이 오히려 기출 확률이 높아요. 반드시 연습을 합시다. 사실은 제일 확률이 높은 건 사실 4-2번이죠. 4-2번을 별표 치고요. 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익힘 4번은 자, 정석적인 풀이는 이 녀석을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경계값이 절대값 아니 0일 때가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니까 범위를 3개로 나눠서 풉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일 때, 세 번째 케이스는 x가 2 이상일 때로 케이스 분류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케이스 분류해서 보면 요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둘 다 음수로 풀리겠죠. 절대값이 음수로 풀리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요렇게 나오고, 그지? 이항해주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2 이상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와? 얘랑 이게 정답이 아니고 얘랑 얘를, 그러니까 요 가정과 이 결론을 연립해줘야 되겠지? 동시에 돼야 되니까. 연립해주면 첫 번째 조건에서는 근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 자, 요렇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요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커졌으니까 첫 번째 절대값은 양수로, 2보다는 작으니까 두 번째 부등식은 음수로 풀리게 되고, 여기서 약간 골 때리는 결과가 나와.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 3이 5보다 작대. 그럼 여기서는 해를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해를 x는 모든 실수라고 해야 되겠지. 오케이? x는 모든 실수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x는 모든 실수라는 녀석이 근이냐? 그게 아니고, 이 x는 모든 실수랑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동시에 뭐 해야 돼? 연립하게 되면 얘랑 얘가 이제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 얘는 수직선 전체를 의미하고 얘는 수직선 제한된 범위를 얘기하니까 동시에 연립하게 되면 요 문제 조건이 첫 번째 부등식의 근이 됩니다. 이게 좀 애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애들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강의를 보면서 아, 저 선생님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천천히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보다 클 때야. 2보다 클 때는 자, 이렇게 되고, 계산하시게 되면 x가 3보다 작다니까 마찬가지로 문제 조건과 결론을 연립하시면 여기서는 근이 마지막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가 미만이 됩니다. 이 결론들을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또는 관계니까 전부 다 합해서 표현을 하면 정답은 수직선 그려서 합쳐보세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2랑 3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 푸는 거 일단은 서술형 풀이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반드시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일단 이거 연습하는 게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무조건 출제됩니다. 100% 출제돼요.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운 알겠어? 꼭 연습해야 돼.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게 연습이 됐다. 자, 이게 연습이 됐다라는 친구들은 이제 다음 페이지 마플 특강 8번을 갑니다. 다시. 이게 연습이 안 된 친구는 마플 특강 8번을 연습하지 마세요. 자, 요게 완벽하게 연습이 되면 이 마플 특강 8번을 이용을 하잖아.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요렇게 푸는 것보다 마플 특강에 있는 내용처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이 문제를 거의 30초 컷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모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안 풀고 그래프 이용해서 풀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감점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재량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교과서 풀이고 정석적인 풀이거든. 그래서 그래프로 푸는 것은 객관식일 때만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학교쌤이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만약에 풀었다면 여러분들도 서술형 할 때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마플 특강 8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먼저 볼까요?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 2차 부등식부터 살짝 먼저 봅시다. 자, 보면 자 2차 부등식을 먼저 보면 자, 여러분들이 잘 봐. 자, 요렇게 생긴 부등식을 자, 그래프로 푼다 라고 보면
오케이? 아, 선생님, 그냥 부등식을 그냥 풀면 되지. 왜 굳이 변태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식으로 안 풀리거나, 그래프로 풀었을 때 훨씬 더 빠르니까 그래프로 푸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밖에 안 풀리는 경우기 때문에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지, 이거를 선생님이 변태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나중에 고3 되면 엄청 이 그래프 해석을 엄청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방고등식은 그래프로 다 해석합니다.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도 2차 부등식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에 자, 얘를 만족하는 x좌표 범위야. 쉽게 얘기하면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함수값을 의미해요. 즉,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래프 딱 그린 다음에 함수값 0보다 커지는 거 x좌표 범위 다 구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은 요거 좌변 그래프가 얘지. 요 우변 그래프가 y는 0이잖아. 우리는 y는 0을 줄여서 뭐라고,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x축이라고 하잖아. 즉 y는 fx하고 x축하고 그려서 요거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위에 존재하는 x좌표의 범위,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를 식으로 풀면 막 케이스 분류 막 해야 되고 막 겹쳤다가 합쳤다가 해야 되잖아. 그래프로 풀면 완전 금방 푼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를 풀어야 되냐면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2, 얘가 5보다 작다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자, 좌변을 이제 얘는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이 좌변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요 좌변을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뭐를 찾으면 되는가? 함수값이 5보다 작은 x좌표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쌤,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아, 처음에는 힘들어. 처음에는 친절하게 설명할 건데 나중에는 이 그래프 3초 만에 그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 그래프를 3초 만에 그리는 방법도 이따가 알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천천히 따박따박 풀고 볼게. 얘를 분리형 함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경계는 요거 케이스 분류한 거랑 똑같아. 요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할 수 있겠지. 오케이? 케이스 분류하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둘 다 음수로 풀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식갱이가 될 거야. 오케이? 자, 마이너스 사이일 때는 얘는 플러스로 풀리고 얘가 마이너스로 풀렸어. 0 곱하기 x 플러스 뭐식갱이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뭔진 모르겠지만 마지막 경우는 둘 다 양수로 풀려서 2x 플러스 뭐식갱이가 돼요. 중요한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됐다가 0이 됐다가 다시 2가 되는 그래프. 오케이? 자,
그럼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빨리 그리냐면 이렇게 빨리 그려. 결국에는 얘가 1차 함수 몇 개로 쪼개진다는 얘기야? 3개로 쪼개지지. 1차 함수 3개로 쪼개져. 언제 요 그래프는 이 직선이 언제일 때 꺾이겠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2일 때 요 직선들이 꺾이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지나는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뭐를 지난다? 좌표를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1, 3을 지나네? 그지? 2 집어넣으면 2, 뭐를 지나? 3을 지나네? 그럼 이 사이는 기울기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되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당연히 기울기는 마이너스 2겠고, 오케이? 2보다 크면 기울기는 당연히 2보다 크겠지.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이 함수 값이 뭐보다 작을 때? 5보다 작을 때를 찾으면 되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얘가 이제 함수 값이 5일 때를 찾으면 되잖아. 그치? 함수 값이 5일 때,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x좌표의 범위를 구하면 되거든. 근데 잘 봐. 얘가 기울기가 5잖아. 기울기가 2잖아. 얘가 몇 칸이야? 얘가 y좌표가 3이고 얘가 y좌표가 5잖아. 그럼 여기 몇 칸이야? 2칸이지. 기울기가 2니까 한 칸 갈 때 2칸 올라가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라고 예상이 돼? 얘랑 이제 이 좌표 비교하면 x좌표가 하나 커지지 않겠어? 그래야지 한 칸 갈 때 2칸 올라가서 기울기 2 되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기울기가 얘는 반대쪽으로 한 칸 가면 얘 2칸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 좌표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2, 어떻게 돼? 5 되겠지. 그러면 이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5 이하가 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무슨 좌표의 범위? x좌표의 범위를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 하시면 이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익숙해지잖아. 그럼 이거 푸는 것보다 훨씬 계산도 정확하고요. 훨씬 스피드도 빨라요. 한 번 더 해볼까? 물론 잘 봐. 이 그래프로 푸는 거를 연습하기 전에 이 정석적인 방법만 할 줄 알아도 문과에서는 충분합니다. 문과에서는 충분해. 이과는 여기까지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과 가시려면. 이과는 오히려 그래프로 많이 해석하지. 아니야, 문과 중에서도 내가 최상위권 뭐 경영학과라던가 요런 쪽을 노리시는, 최상위권 학과 노리시는 친구들 당연히 또 연습해야 돼요. 자, 이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녀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를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요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요 그래프의 함수값이 자 5보다 더 커지는 x좌표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오케이? x좌표의 범위를 구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재바르게 그리는 방법. x가 언제일 때 꺾이겠어? x가 0일 때랑 x가 3일 때 꺾이겠지. 그럼 0 집어넣으면 얘 0, 뭐 지나고 0, 3 지나고 3, 3 지나거든.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리고 이쪽은, 오른쪽은 기울기 2 될 거고 반대쪽은
기울기 마이너스 2 되겠지. 그치? 그쵸? 그럼 얘는 y가 5일 때 얘도 똑같지. 기울기가 2인데 y가 5일 때는 또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 떨어져 있지. 그럼 어떻게 돼? 2칸, 1칸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4,5가 되겠고. 그럼 얘도 2칸, 1칸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5겠지.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져야 되니까 경계 제외고 여기는 빵꾸 뚫리겠죠? 함수값이 더 클 때니까 요때지. 그럼 답을 뭐라고 쓰면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케이스 분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풀립니다. 그지? 이거는 있어 보이는 풀이긴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서술형에서 학교쌤이 이렇게 안 푼 학교에서 이거 풀다가 감점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감점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조심히 사용해야 돼.